여러분의 흔들리는 투자 고민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목요일 생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흔들린다. 그래요. 올라갈 때는 막 또 어제는 고민 되다가, 많았어요. 네, 예. 떨어지면 꺾인 건가 네. 싶어서 진짜 요즘에 좀 흔들리는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순환매가 너무 빨라가지고 맞아요. 내 것만 안 오르니까 올라가는 거 따라갈까 갈아타면 또 내게 다음날 네,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 엇박을 또 타진 않을까 이런 고민도 또 시장이 또 괜찮으면 그런 네. 고민도 또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좋습니다. 코스피가 0.9%대 코스닥이 0.7%대 오르면서 3,100선 다시 한번 안착 시도하고요. 3,103선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간밤에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아시아 최초로 또 베트남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훈풍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정부의 셈법도 굉장히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얼마 맞습니다. 지금 유예 기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초반에 이제 46% 제시가 된 게 20%까지 낮춰졌고 이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무관세예요. 뭐 이런 합의가 이제 된 건데 네. 어쨌든 많이 낮춰졌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뭐 나쁘지 않다. 그렇죠.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도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가던 종목들 더 가는 것도 있고 못 올라갔던 게 키 맞추기 하는 것도 있어서 시장 좀 잘 진짜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 포스코홀딩스 네. 이야기 있거든요. 네. 야, 오늘 힘 좋습니다. 7%대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네. 자, 이분 오랜만에 뵙네요. 잠깐만, 이분 모시기 전에 세미나 안내부터. 세미나 안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요즘에는 우리 N2의 오프라인 세미나가 팔도 유랑단처럼 보따리 장수처럼 전국을 저희가 돌고 있습니다. 균형 있게. 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슝 날아갑니다. 우리 오늘 나오시는 박지훈 부장님과 N2의 이현주 부장님께서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하십니다. 국내 주식 투자 전략과 또 유망 종목 하반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유망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언제죠, 선혜 씨? 7월 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인데 9일입니다. 여러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장소도 체크를 하시고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 8층 아트홀입니다. 장소 체크 한번 해주시고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대구 갔으니까 또 어디 갈까요? 광주로 광주. 가야죠. 네, 광주로 가보도록 약간 하겠습니다. 이상해. 제가 전라도 출신인데도 사투리를 잘 못해요, 제가. 광주가. 네, 이혁진 네. 차장님과 구혜영 차장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하반기 유망 종목 한번 분석해보고요. 그리고 채권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7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N2 광주 WM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역시 링크 통해서 많이 빠르게 신청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이분과 고민 많은 시장, 잘 가면 잘 가는 대로 또 조정받으면 조정받은 대로 고민이 또 많아지는 네. 시장인데 이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쿨준 네. 박진 부장님 오랜만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신다고 나 떨려 이러시는데 아, 진짜 떨려요? 정말 믿질 않습니다. 저희는. 떨립니다. 네. 네. 떨리는 박지훈 부장님과 오늘 함께할 텐데 네. 그동안 한 주 쉬셨나요, 부장님? 한 주 쉬셨어요? 네, 그런 것 한 주? 같습니다. 오. 예. 그것도 일 때문에 쉬셨는데. 그러니까 바쁘신 와중에 시장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떨린다는 네. 표현이 이 스튜디오에 와서 이 방송이 떨린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색깔이 변화되는 거에 좀 떨림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의 변화, 뭐 퀄리티의 변화 여러 가지가 좀 뭐 중첩된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날 뭐 여러분 채팅창에서도 한번 실제 뭐 반응을 좀 듣고 싶은데 오늘 네. 뭐 살림살이 어떠신가요? 오늘 어. 시장만 봤을 때 아니면 최근 그 뭐 7월 시작하면서 며칠 안 지났지만 7월 달 수익률이 어떠신지 여러분들의 살림살이 현황을 살림살이. 좀 알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수익률 좀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외되고 있는데 나 지금 분위기는 뭔가 빨간 불빛이 많아 보이는 나는 좋았다가 좀 많이 토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있고요. 아니면 그동안 아팠던 상처가 좀 치유되는 그런 그렇다고 해서 계좌가 빨간 것으로 이제 전환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아팠던 종목들이 조금은 하나씩 개선되고 있는 것들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위 세론 현상들이 많은 종목들 그리고 뭐
특별한 네거티브 뉴스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압박, 네. 그리고 그동안 이것 또한 새로운 뉴스 플로우가 나온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제법 오르고 있는 것들이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혼란스러운 우리 한국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좀 긍정적인 계좌 전환을 위해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 미국 시장 그리고 또 중국 시장 어떤 그 뭐 정치국 회의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한국 시장에 또 이어지는 것들은 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S&P 500 같은 것도 계속 슬금슬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과연 그게 이제 뭐 끝났어. 이 주식시장은 이제 소위 말해서 버블이 또 일어날 거야라는 막연한 추상적인 긍정적인 찬티로만 도배한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냉정하게 오늘 이 시간에 티키타카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냉정하게. 네. 그래요. 못 갔던 종목들이 가는 것도 있고, 가는 게 더 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아. 초반에 재호 씨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빠르게 좀 트렌드에 맞춰서 옮겨가 봐야 되는 건지. 맞아. 좋으면 좋은 대로 시장 고민이 있어요, 부장님. 네. 현장에서 이런 고민 좀 들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5월서부터 약간 저는 이제 약간 운용사들의 어떤 그 명함을 한번 쭉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네. 일단은 잘 운용했던 그런 기관들은 표정이 약간 조선, 또 방산, 원전 요쪽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좋아요. 네. 네, 좋고, 근데 이제 월별로 수익률이 빡 오른 그런 기관 애들의 포지션을 보면 일단 원팁으로 일단 금융주를 담은 기관은 수익률이 좋아요. 금융을 담은, 네, 금융 뭐 쪽을. 대표적인 게 증권주겠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올라오는 게 중소형주를 담기 시작하는 기관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중소형 지주사들 그리고 저PBR주들이 아하. 굉장히 오늘 이번에 5월, 6월에 조용하게 우리 옛날에 이런 아우토반 레간자처럼 조용히 가는 그런 수익률의 차트를 여러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좋고, 그 사실 어제부터 나왔던 게 세론 현상이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주사, 그러니까 상법 개정에 대한 띠문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여야 간의 협상이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줄다리기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하는 흐름인데 약간 톤이 조금 다운된 느낌도 사실은 있어서 약간의 좀 세론 현상도 좀 몇몇 종목들에서는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어제 저녁에 현대로템의 또 긍정적인 방산 수출 소식이 네.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세게 올라오지 못하고 그 흐름들이 다른 쪽으로 올라오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나 그리고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은 이번 주에 좀 특이한 점이 일단 애플의 반등, 네. 두 번째 제약 바이오들의 흐름들이 또 긍정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종목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IBB라는 티커로 그러니까 해외 미국 시장의 바이오테크 ETF의 흐름만 보더라도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OBBB라고 하는 그 감세안에 관련돼서 그렇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뜯어보면 그냥 복잡하면 복잡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약간 이 뭐랄까 이 감세안이 너무 공격적이지는 않구나. 뭔가 1년 내로 뭔가 설치를 다 완료하면 4년 안에만 완료하면은 뭔가 미국 시장에서 미국 쪽에다가 투자만 제일 해놓으면 나 인센티브 받을 수 있겠네. 뭐 보조금도 좀 받을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풍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양광 쪽에서도 매기가 흘리고 있다라는 점.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에서의 어떤 정치국 회의에서의 주제가 사실 뭐였냐면 네. 단 하나입니다. 뭐냐? 그 무분별한 경쟁 좀 과열을 좀 그만해. 좀 정치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이 경쟁의 조금 톤을 좀 낮춰라. 그리고 구조 조정을 좀 빡세게 해라. M&A도 좀 해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산업으로 연결되는 키워드가 바로 감산입니다. 자, 철강의 감산, 태양광의 구조조정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관세가 아직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사 수익으로 감산? 그러면 오히려 가격단에서 우리가
공급이 조금 줄어들면 가격이 조금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후판이든 열연이든. 그러면서 반사 수익이 한국철강에게 약간 그래도 좀 약간의 날씨가 흐렸다가 맑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철강, 뭐 동국제강 이런 현대제철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것들도 그런 감산 키워드에서 파생될 수 있는 내러티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숨쉬고 있었던 그러니까 약간 숨죽여서 엎드려져서 있었던 리튬, 탄산 리튬 가격이 그대 조금 반등하다 보니까 네. 2차 전지 관련돼서 양극재 업체들 소재단에서도 조금 재밌게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염호를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수산 리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강 플러스 2차 전지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2차 전지 산업 ETF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자산에서 운영하는 코덱스의 그 구성 종목 보면 1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포스코홀딩스예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의 ETF가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 그냥 기본 보통 ETF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태양광. 태양광. 자, 태양광을 사실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뭐 솔라로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 종목이 굉장히 많이 빠졌지 않았습니까? 인센티브로부터 만약에 이렇게 조임을 당하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간밤에 보면은 굉장히 주가가 이번 주만 보더라도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OCI 홀딩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화 관련된 네. 예.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들은 바로 똑같습니다. 철강 얘기했던 그 스토리와 맵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태양광에서는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노크할 때 OCI 홀딩스하고 하나솔루션 정도가 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닥에서 좀씩 매수세가 들어온 것들도 크게 보면 순환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약간 좀 디테일하게만 찾아보면 뭔가 명분은 한두 개씩 꼭 껴있기 마련이다. 이유는 맞아. 있다.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시장을 네. 특징을 네. 이제 어제 그런 현상이 좀 뚜렷했고 오늘도 사실 좀 나타나고 있어서 키 맞추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못 갔던 종목들이 오르고 업종이 오르고 대표적으로 2차 전지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1.8%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LG 화학 뭐 거의 지금 9% 가깝게 물론 좀 상승폭 줄이긴 했지만 네.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얘기를 사실 이렇게 움직이기 몇 주 전부터 하셨단 말이죠. 왜냐면 구미에서 세미나도 그 주제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얘기 좀 나왔어요. 굉장히 좀 솔직한 질문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도 부정적인 게 그러니까요. 과반을 넘어요, 사실은. 사실은 날씨는 흐려요. 날씨는 흐리고 흐리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 미국 시장도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할 거고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7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할 건데 자 어닝 시즌에 도래하면 또 걱정되는 게 2차 전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2분기까지는 안 좋은 거는 명확한 사실이고 컨센도 많이 내려놨고요. 그다음에 어닝 모멘텀 전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네. 주식시장이 얍삽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성적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바로 향후 비전,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 안 좋은데요. 향후 전망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산업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안 좋았던 것들이 조금씩 꼬였던 매듭이 풀어지기만 한다라는 뉴스가 점검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산업계 종사자들의 어떤 인사이트가 좀 나온다라든지 그러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자본재 시장의 어떤 커머더티 종목들이 올라오는 흐름들을 가만히 보면 네. 이것도 사실은 아까 선혜 앵커님께서 키 맞추기라고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지금 이제 계좌를 쭉 한번 보세요.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30%, 어떤 종목은 플러스 70%. 어떤 종목은 그냥 똔똔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별 냉온차가 다 있을 텐데 네. 자
현금은 지금 30% 정도 있습니다. 네. 캐시가 있는데 뭔가 시장이 계속 빨간 불빛이 계속 반짝반짝반짝 하고 있고 지금 고객 예탁금 잔고는 벌써 70조를 넘어서고 있는 네. 상황이고 물론 조금 불편한 거는 이제 신용 레버리지 잔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건 좀 불편한 사실이긴 하지만 자 그다음 넥스트 스테이지를 만약에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살까에 대해서 자 기관의 고민 여러분들의 고민은 다 똑같아요 지금. 자, 키높이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출발을 한다라면, 자, 이런 게 올라오는 게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전지가 올라오는 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게 올라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바로바로 포착이 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오면 내가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허둥지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마트 머니들은 뭔가 기존 주도주들을 머리를 잡고 쫙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아. 방산이 지금 계속 쉽게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기본 주도주 종목들이 PER 30배에서는 약간 바틀렉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0배 또 내려오면 당연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약간 갑자기 또 열풍이 돼서 또 30배가 올라오면 또 약간 바틀렉이 걸리고 이런 흐름들처럼 약간 주도주 뭐 조바방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이들은 약간 밸류에이션에 이제 턱이 걸려 있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틈을 지금 키높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매수세가 계속 선순환이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돌고 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만약에 이런 약간 소재단에서의 어떤 매수세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무서운 장이 돼버린 겁니다. 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이런 화학 섹터들 오늘 LG화학을 보십시오. 물론 네. 2차 전지 결로 올라온 거겠지만 어우, 많이 올라왔다. 전통적인 기본 색깔은 화학입니다. 네. 그게 제법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바로 올라오는 겁니다. 태양광 화학이에요. 하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폴리시리콘 화학입니다. 이런 것들처럼 만약에 이런 소재단에서 만약에 이런 커머더티급에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이 시장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네. 시장 강하다. 시장 강하다로 딱 인식을 하시고 뭐 이렇게 쫄지 마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네. 어떤 걸 담아야 될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면 2차 전지도 뭔가 명분이 필요한데 그거 7월에 어느 정도 정해질 수 있고 레포트를 쭉 보면 마지막 애널리스트들이 제 결론은요 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거든요. 공교롭게도 같은 결론이더라고요. 네. 이 2차 전지의 흥망성쇠는 죄송하지만 테슬라에게 달려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저께 테슬라가 그저께는 급락을 했지만 테슬라가 어제는 올랐습니다. 네. 4~5% 올랐어요. 네.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량의 아쉬움이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주문량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인도량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공급단에서 뭔가 생산이 뭔가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주문을 많이 하는데 실제 생산 과정이라든지 인도하는 과정에서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시간에 레깅이 걸린다는 것 때문에 실제 성적표는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주문량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작년 10월에 일론 머스크가 저희는 2025년에 생산 인도량을 한 적어도 170만 대는 만들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결과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조금 성적표대로 진도표대로는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자,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 그 대통령 이름 뭡니까? 트럼프시죠? 네, 트럼프시요. 하도 이분이 왔다 갔다 하면 이름도 네. 까먹어. 자, 트럼프 간의 어떤 뭔가 브레이크 잡음이 많잖아요. 요즘 나 깜짝 놀랐어. 무슨 네. 뭐 추방을 한다. 그렇죠. 막 남아공으로 갈 뭐 수도 이런 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근본적인 이 둘의 관계가 흔들리는 우정, 홍경민의 흔들리는 우정처럼 이게 왜 이런 저는 테슬라의 어떤 인도 관련돼서도 뭔가 진도대로 잘 안 나는 것도 좀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네. 옵티머스 생산도 지금 뭔가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로봇을 만드는데 가장 큰 핵심이 모터고요. 모터의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리튬이에요. 네, 리튬이 아니라
팩토리?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히토류에 관련돼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팩트인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 형이 잘 해결을 안 해주니까 이거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스페이스 이 로보택시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계속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하방을 잡아줄 거다. 왜요? 로보택시가 잘 될 거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율주행도 있겠지만 자율주행이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됩니까? 바로 저궤도 위성 통신이 완전한 구축이 세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에 대한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재밌는 게요. 스페이스 X라는 재무제표 까보면 흑전했어요. 얼마 전에. 아, 그래요? 흑자전환합니다. 이 스페이스 X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이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도지에서 나와서 이렇게 굉장히 빡빡한 이 스케줄을 나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놈의 그 정말 기분 나쁜 이 정치 논리 가지고 내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막 휘말려 다니니까 일론 머스크도 짜증이 나는 거야. 왜 형네들은 이 놀이터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나 도지에서 나올래?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충돌도 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2차 전지 가다가 조금 얘기가 딴 데로 샌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안 좋습니다만 날씨가 흐리지만 뭔가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한 상황이 저는 한 7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쉽게 얘기해서 수급 논리가 가장 크겠죠. 왜? 빈집이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툭 쳐도 민감하게 확 반응하는 놀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의 어떤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서 종목 선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ETF를 먼저 선정을 한 거고 제가 대구 가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네요. 대구 가서 뭔 얘기했냐면 for example LNF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대구가 LNF 공장이 거기 있으니까 LNF의 공장 캐파는 20만 톤이다. 여러분 20만 톤을 풀로 캐파를 돌리면 LNF의 영업이익은 4천억이에요. 지금 LNF의 시가총액 1조 7천억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3원계를 잘 하고 있는 또 테슬라 차량의 9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LNF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장 캐파가 잘 돌면 20만 톤. 그게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면 4천억. 지금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NF 양극재 업체든 멀티플 20배 정도 주자. 그러면 4천억 곱하기 20배 하면 4천억 곱하기 하면 8조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게 풀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한 20만 톤 중에 얼마 돌아가냐면 한 6만 7만 돌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채워줘야 해? 테슬라가 채워줘야 되고 거기다가 하나 더 파나소닉까지도 지금 LNF랑 관계가 좋거든요. 그래서 파나소닉이 언제 움직이냐에 따라서 LNF의 주가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 놀이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생태계, 밸류체인들,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 특히 테슬라의 밸류체인들은 말 그대로 테슬라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올해 중요한 흐름이고 2분기 실적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 손실 처리했던 것들, 재고 처리했던 것들이 2분기를 끝내는 것인지도 이번에 2분기 7월 중순에 실적 발표 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할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한 주 안 나오셨다고 지금 자료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래요? 자료가 있구나. 자료 본인이 가져오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저희 이제 탈달러 얘기도 좀 해야 되고. 큰일 났네요. 예. 3,600 갈 것인가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빠르게 정리하면 되죠. 하나씩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어차피 자료 가져오셨으니까. 예, 내일 시험이니까 하루 전에 이제 총정리하는 기분으로 바로 빠르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자, 건전한 조정은 당연히 있겠죠. 7월부터 아주 짜증이 나는 조정이 있어요. 조정이 2, 3% 가볍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은 막 5%, 10% 이런 종목들도 궤법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죠. 세 가지. 비비면 이제 상원 통과됐죠? 하원이 오늘 표결이죠. 하원 남겨놨죠. 그래서 다만 이제 2번이 좀 짜증나는 이슈죠. 반도체 의약품
품목 관세 요거 굉장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요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나라별로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관세는 도저히 예측이 안 됩니다. 하지만 상호 관세 유예에 대한 연장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추세는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4% 물론 연말까지 네. 4%까지도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 보시죠. 관세 협상 계속 지속할 거다. 부채 한도 이연할 거다. 이런 얘기들. 네. 뭔가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계속. 근데 여러분 이거 보셨죠? 얼마 전에 어제인가요? 베트남. 음. 한 5, 6%를 46%에서 20%. 네. 네. 굉장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베트남 관세 46 때렸을 때 제일 많이 빠진 게 뭐였습니까? 섬유 의복 업체들이고 나이키였잖아요. 네.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면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종목들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로부터 빠졌던 것들은 아마 개분 다 못 메꾼다 하더라도 네. 일정 부분 반등하는 거는 굉장히 리즈너블한 반등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단발성 반등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바이 더 딥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제법 빠르게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그것도 정책적 모멘텀, 또 PBR 1배가 2,900이니까 여기서는 대기 매수세 있으니까 너무 쫄지 말자. 원화 강세 기조 뭐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스마트 머니들은 투기적 포지션을 역시 약세 베팅 쪽에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을 계속 아래로 보고 있다라는 점들을 체크해 볼 수 있고 요게 보시면 CT에서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와 비슷합니다. 요런 흐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탈달러 계속 탈달러 얘기 나오는데 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간 게 한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뭐 그거야 뭐 왔다 갔다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5월, 6월에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라는 점이고 하나 요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해외 자회사가 들고 있는 내부 유보 잉여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환율 레벨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중간값이 1,300원이죠. 저희의 하우스 뷰는 연내로 한 1,300원 평균값 1,300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달러의 강세는 그래서 아마 수출주가 너무 원티어로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수 요쪽이 내구 소비재 요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은 환율 때문에 그런 근거를 드시는 이유인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이제 모멘텀 강세 구간이라고 요런 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자격증 시험할 때 항상 나오는 공식인데 너무 어려운데 공식이. 요거 한 줄만 읽고 끝낼게요. 네. 그러니까 현 시점 요 공식에 대입을 해보니 현 시점 페어 밸류는 3,400. 12개월 선행은 3,550. 그래서 저희의 이번에 연간 전망 또 7월 하우스 뷰 자료를 요약해 보면 네. 저희 NH투자증권은 리서치센터에서 제시한 투자전략부에서 제시한 수치 지수의 목표는 연말까지 3,400을 목표로 제시를 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저희 3,600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업으로 그러면 한 400 정도 더 열어두고 계시다. 네, 그렇게 하반기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면 네. 3,600을 가기 위한 내년 1분기까지 만약에 간다라면 그 명분은 뭐냐? 당연히 요게 좋아야 돼요. 배당 성향이 배당이. 올라와 줘야 하고 기본적으로 실질 성장률이 1.5%는 유지가 되어줘야 요 수치를 우리는 맛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요것도 재밌습니다. 요 공식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네. 당기 순이익이 분모에 있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분자로 두면 한국이 이와 같은 아주 형편없는 수치입니다. 굉장히 낮네요, 진짜. 네. 미국이 80%가 넘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된 거죠. 어허. 여러분 작년에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갑자기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건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삼성전자 삼성전자 매도 때문에 빠져나간 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밸류업이 자발적 밸류업을 해라라고 약간 톤이 바뀐 거거든요. 이거는 외국인들 그리고 국내 굉장한 실망감이었습니다.
뭔가 지금 같은 상법 개정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방송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거 기업 로비가 있었나? 할 정도로 이게 상당히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 그 디스카운트가 드디어 해소가 되는구나라고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그냥 나가버렸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PBR은 제가 표현을 한 게 아버지가 일본어로 성적이다. PER은 현 세대가 평가받을 성적이다. ROE는 자손들이 이제 평가받을 성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네요, 진짜. 예. 근데 지금까지 올라온 우리가 2,500, 600에서 지금 3,000까지 올라온 개념은 사실은 순자산 재평가 기여도가 더 컸죠. 그리고 정책 기대감도 있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한국의 코스피가 자사주 자기 주식 비율이 지금 3.4%거든요. 네. 이거 소각하면 주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개념이잖아요. 이거 이제 환원해 보면 한 100포인트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는 거니까 네. 요것만으로도 자사주 소각만으로도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지금 한 3,100이라고 치면 3,600을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적인 열쇠가 될 수 있겠죠. 단계적인 하나의 for example 예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여경 연구원님이 네, 내일 나오세요. 출동하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네. 아마 이분이 수출 데이터를 아마 완벽하게 분석해 줄 야. 거예요. 내일 아마 우리가 항상 매달 초에 보면 수출 데이터가 아마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출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섹터가 어떤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찰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인 산업별로 아마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반도체, 뭐 자동차, 화장품, 화장품 얘기 나오지만 화장품도 사실 오늘 뭐 실리콘2가 오늘 많이 빠집니다. 네, 좀 빠져요. 네. 왜 그러냐면 참 이거 고질적인 우리 한국 시장의 또 문제긴 한데 네.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어김없이 나오는 공시가 뭔 것 같아요? 임원 매도. 임원들이 매도. 네. 그럼 그러니까- 고점이라는 약간 신호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근거예요. 그 실리콘2가 오늘 급락한 이유도 사실 빠진 이유도 어제 장 끝나고 나온 공시. 임원들이 한두 명도 아니야. 쭉쭉 매도. 이런 공시가 나와버리면 이게 사실 화장품의 어떤 그 브레이크를 거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각 산업별로 수출 데이터를 한번 쭉 내일 서머리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출 데이터는 저희 3분기 바닥권을 통과한 이후에 2026년 3%로 전환 예상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기업 어닝들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본 사례를 대입하니까 여러분 일본이 사실은 밸류업에 아주 최근에 가장 그 사례로 적용하기에 좋은 예시가 될 텐데 토픽스가 PBR 1.1배에서 1.5배로 약 요 정도 상승했대더라. 그러면 한국을 대입하면 한국은 0.89로 시작을 한다라면 똑같이 요만큼 상승한다고 하면 요 정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네, 하나씩 네, 하나씩 네. 대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3,536까지 갈 수 있지 않게 이건 뭐 그대로 만약에 만약에 네. 간다라면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근거 없이 그냥 희망만으로 외치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이런 근거를 대입해 보면 네. 3,500까지 나온다라는 걸 지금 제시를 해주시는 건데 네. 정부의 의지가 강하잖아요. 강하죠. 네. 지금 이런 부분으로도 올라온 게 있는데 실행이 되는 측면으로 더 간다라는 건데 이게 항상 이슈가 나오면 기대감. 근데 실행되고 나면 뭔가 이슈 소멸 이런 그렇죠. 건데 이번에는 네.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서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부장님?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러니까 뭐 정보현 연구원이 뭐 얘기할 사안이긴 하지만 부동산 말씀이시죠? 부동산의 어떤 대책 굉장히 좀 깜짝 놀랐죠. 저도. 왜냐면 실행도 다음 날 바로 실행할 정도니까 허둥지둥 많이 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부동산 그러니까 글로벌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부동산 자산이 전체 금융 자산에 이렇게 많은 포지셔닝을 차지한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잖아요. 그런 약간 부의 재편이 이번 정권 때는 조금씩 변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게 네. 정부의 이런 의지가 뭐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 하나씩 바뀌는 모습. 하나 더 연금의 제도까지 만약에 바뀌면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연금은 국민연금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과 같은 똑같은 제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네. 약간 선진국스럽게 약간 연금 제도에 만약에 손질이 된다라면 더더욱 위험 자산으로 편입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서도 이거는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밖에 뭐 편입할 수밖에 없는 자산으로 인정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심지어 약간 뭐 정치인들의 어떤 뭐랄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 미국 쪽도 주식 시장이 좋아야 현 정권이 유지가 되는 것이 어떤 공식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제 중간 선거 미국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는 뭐 연준을 좀 압박하고 트럼프도 이제 뭐 파월 형도 이제 후보까지 뭐 시장에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월 형도 머리 아플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냥 압박이 있으니까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건가? 이건 그냥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저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그렇게 위험스럽지 않은데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 아주 좋은 거.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죠. 네네. 그래서 지금 벌써 연내 2번에서 지금 3번으로 지금 금리 인하의 어떤 뷰가 바뀐 것처럼 이 순방향이 좀 좋은 건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한국 시장도 약간 이 여건의 어떤 그래서 여야 간의 뭐 혈압 뭐 협상도 중요하겠지만 네. 전 뭐 기본 현재 방향은 글쎄요. 근데 주식을 네. 뭐 올려야 뭐 정권을 유지한다 이렇게 공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네네네. 돌아가는 흐름상 이런 상법 개정도 디스카운트에 대한 그동안 오랫동안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외국인들이 아예 사기꾼 집합 한국 이렇게 폄하할 정도로 굉장히 MSCI를 항상 탈락하고 있던 이런 상황에 어떤 나쁘끄러움 상황을 이번 정권 때문에 역전하는 거 아닌가. 다만 좀 불편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요? 제가 이번에 그 이란 이스라엘 네네. 보면서 뭐 어떤 거 느끼셨어요? 전 뭘 느꼈냐면 야 이거 트럼프가 옛날에 그 태평양 전쟁에서 그냥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네, 전 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요? 뭐냐면 봤지. 말 들어. 내 말 들어. 나 좀 깜짝 놀란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 내가 어디에 숨어 있어도 나는 이거 바로 찾아내는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당분간은 전쟁이 조금 수그라들 수도 있겠다. 왜? 무서워서. 자, 이스라엘이 저렇게 과한 행동을 보였을 때 미국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난 모르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저 모르는 일입니다. 처음에. 네. 근데 사실은 그 트럼프의 그 행적을 보면 다 만났어요 이미. 사우디 한번 만났고 다 만났어요. 중동의 어떤 주요 국가들은 다 한 번씩 만나고 나서 돌아가고 이스라엘에 빵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 다 깔았어. 이미 깔은 거지. 그래서 너 봤지. 그러면서 나토에서도 방위비 갑자기 확 그렇죠. 변경이 됐고 네. 불편한 거 하나 있어요. 왜 한국이 초대 못 받았지? 어디에? 나토에? 나토에 초대는 받지 받았죠. 않았어요? 그냥 갔지. 그냥 간 거죠. 우리가 초대 받았나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받긴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가고 외교실장이 갔죠.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때 이제 역시 전쟁 전문가네. 네. 이슈가 이번에 이제 일본과도 지금 관세 협상이 지금 순탄하지 않거든요. 이게 좀 전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믿었던 놈이 틀어지니까 어라 이런 거지. 그러니까 발언도 사실 외교 결례적인 발언, 버릇이 없다라는 얘기를 트럼프가 일본을 향해서 그 하거든요. 스포일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이제 한국도 지금 이제 7월 8일이 이제 데드라인이거든요. 네.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맞아요. 요게 만약에 브레이크 걸려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증시 부양이 어느 정도 뭐 건전한 조정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약간의 좀 조정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이제 마지막 이번 7월의 변수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것만 좀 잘 넘어가면 뭐 조금 한국 시장 역시 전 세계 이번 연도 수익률 탑은 계속 찍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수가 좀 근데 큰 이슈긴 하네요. 어떻게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사안이긴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이 지수도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대통령의 여론 지지율과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대통령이 그 정도로 이제 주식시장 경제를 또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뜻으로 저는 내포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네. 멘트를 지금 아마 취임 기자회견 30일 기자회견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오늘 멘트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삼성전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가격이 등락이 2.8% 올라가면서 62,500원. 6만 원대 이제 훌쩍 넘기나? 이제는 진짜 5만 원대에서 횡보 안 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지수 이렇게 가면서 삼성전자 물론 올라왔는데 예. 아쉽잖아요. 6만 원 자꾸 여기서 7만 원까지는. 네. 여기 3프로 TV 아침엔 투자해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전은 이거, 이제 시작이다. 저 이제 시작이다라고. 어머나. 생각 말씀해 주시면 되죠. 네, 틀리면 어떡하지? 혼나는데. 자, 지수의 레벨업은 우리가 3,500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번 삼성전자, 네. 2번 현대차. 이 두 기업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삼성전자 PBR에서 하이닉스 PBR을 빼면 이 도표예요. 여전히 밑에 있죠. 네. 그 말은 소외됐던 삼성전자인데, 자, 아직 팔지 마세요 근거는 이제 우리 하우스뷰의 생각이긴 한데 저는 삼전과 현대차의 좀 약간 신뢰감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건데 저는 글쎄요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됐죠. 드디어 62,400원이죠. 네. 여러분, 뭐 간단하게 차트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그냥 이 그림이 그냥 박스권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일 흐름이 좀 이어지면 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박스권 탈출. 탈출. 아, 그렇죠. 네. 네. 박스권 탈출이고 차트 책을 보면 박스권 탈출 시 그 박스권 길이만큼 올라가더라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넘어야 할 산맥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HBM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의 퀄테스 통과, 뭘 AMD 2분기부터 납품하는 양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 다니는 제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요. 네. 저한테 전화로 이런 얘기합니다. 야 지훈아, 야 이번에는 좀 될까? 뭐가? 아니 이 7월 달에 갤럭시 폴드 7 나오거든. 아 드디어 폴더블 나오냐 또? 신제품? 봤냐? 유튜브 봐봐. 봤어요. 야 이번에는 조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잘 팔린다기보다도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센셔잇에서 할 수도 있겠다. 왜? 야 되게 얇게 나왔네. 그러니까 폴더블이 이번에 갤럭시 폴드 7이 나오는데 굉장히 얇게 나옵니다. 자, 폼팩터의 변화가 시작합니다. 바로 폴더블의 개화. 아이폰의 폴더블 개화가 서서히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OLED 8.6세대 내년 하반기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애플, 삼성전자 잘 보셔야 되는데 물론 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은 아이폰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번 그 갤럭시 폴더블 이번에 얇게 나오는 이 버전은 한번 시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얇아지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아마 보여줄 텐데 최근에 보면은 소부장 종목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같은 소부장의 대장은 누굽니까? 블랙마스크, SNS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점점 일본의 지진이 계속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지진이 나오면 나올수록 관심받는 섹터는 소부장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반사수혜라는 것들이 지금은 그냥 하나의 상상의 날개였는데 이제 명분 있고 수율이 올라오는 종목들의 픽인 경우에는 주가가 제법 많이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보셔야 되고 선단 공정의 전환,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도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어닝이 올라와지고 선단 공정의 변화를 통해서 실적이 올라온 것들, 어닐링, 마커 이런 것들 보면 다 실적으로 전환돼야 되죠. 제가 자료 계속 이어져 시간이 없네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항상 시간 배분을 못하는데. 네? 광고 잠깐만 보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시간 정리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광고 잠깐 좋아.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죄송합니다. 아직 우리 포홀 얘기도 안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시 네네. 뒤에 하겠습니다. 네. 광고 타임. 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이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중간에 네. 일부 운용사들은 상법 개정 관련 중소형 지주사들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실제 매매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 이 종목들을 만약에 방송 끝나고 네. 시간 되시면 이건 차트 다 돌려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요. 어머나. 보면 아마 제가 왜 이런 얘기 했는지 아실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만? 차트 보고 싶은데. 뭐 많이 오른 거 많이 오른 거 얘기합시다. 다우 기술 같은 경우. 다우 기술? 네. 어머나. 여러분 이런 모습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요. 이제 아직 스타트 끈을 막 준비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근데 자료를 이게 스타트라고요? 이렇게. 여기 저 보여드린 리스트 중에 네. 다우 기술과 같은 형태로 지금 움직이려는 것들이 포착이 되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차트 돌려보시라는 얘기예요. 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소비자로서 고르려고 하면은 저 PBR 위주로 가야 되는데 저 중에서도 더 낮은 게 유리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고를 때? 맞아요. 요 그래서 명단 잘 보셔야 되겠네요. 두 가지만 네. 보세요. 네. 여기 오른쪽 표에 보면 제가 PBR 적어놨죠. 네. 하나만 더 체크해 주세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그 재무제표에 이 분기별 실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여러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플랫한 실적도 나쁘지 않고 점점 우상향하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만약에 여러분 골랐다면 그거 매수에 동참하셔도 제가 볼 때는 물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장 나이스 종목 이름 좋네요. 나이스. 나이스. 자 이런 것들 쭉 DL 하나 볼까요? DL이 있네요. DL도 한번 체크해 보죠. DL 이런 흐름이에요. 이게 왜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떠드는 얘기만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네임밸류 있는 종목만 매매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돈 들어오고 있는 유동성 장세라니까요. 돈 들어올 때 뭐 해야 돼요? 빨리 노를 저어야 됩니다. 빨리 머리 회전하시고 눈 엄청나게 눈알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펜 샤프심이 맨날 없어서 빌려야 돼요. 옆 친구한테 메모하시고 지우고 별표 땡냐하고 형패 계속 팍팍하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스터디하면 할수록 계좌가 늘어난다니까요. 네. 가만 유튜브만 보면 공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자료 갖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건 진짜 저도 다 캡처해야겠어요. 차트 한번 네. 돌려보세요. 네. 어. 중요한 건 상법 네. 개정 그냥 뭐가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중소형 지주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니까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2차 전지 산업 쭉쭉쭉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건 결국보다 누구에게 테슬라. 달려있다? 테슬라에게 달려있다. 네. 만약에 테슬라 밸류체인들 적어놨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IT, 롯데에너지 머티, 대주 하나 더 한다면 LNF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대전자는 참고로 만약에 아이폰 폼팩터가 바뀌면 엄청나게 배터리 소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체 배터리 개발하려면 퓨어 실리콘 배터리 탑재가 중요한데 그걸 지금 같이 연구하고 있는 회사가 누구다? 대주전자 재료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쭉쭉 한번 넘어보면 뭐 이거 나오네요. 포스코홀딩스. 네. 정리하자면 업황 회복되는가? 전 회복된다. 시간이 없으니 요약을 해야 되겠네요. 바로 중요한 거는 감산의 감산에 관련된 키워드가 파생된다는 네. 것들입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진피 형이 아프신지는 그러니까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진짜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팩트입니다. 감산의 필요성은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재도 포스코홀딩스에게도 연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만 체크할까요? 아주 섹시합니다. 왜 오늘 올라가는지 PBR이 이래요. 이게 뭐냐면 10년 평균 0.55배인데 현재 0.35배 거래되고 있다니까요. 네. 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싼 거 사도 되는
싼 거 사도 되는 게 아니라 싼 거 사도 되는 리스트인데 모멘텀이 확 발견이 되면 예민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입니다. 그리고 빈집이니까 아까 2차 전지 ETF 관련돼서 1위가 누구다? 포스코홀딩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NH에서도 포스코홀딩스 레포트가 있기에 저도 한번 이거 캡처해 봤어요. 이렇게 저희 NH투자증권에서도 포스코홀딩스는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코스닥 코스피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금 정말 뭐 물 만난 것처럼 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전달 대비해서 오히려 거래대금 줄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질문에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게 뭐 질문의 뭐 수준이 그게 아니라 네네네. 그건 코스피 코스닥을 왜 구별합니까? 그 구별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은 아까도 막 중소형 지주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코스닥이 많이 있고요. 코스피에 편입된 것도 있으니까 그거 너무 코스피 코스닥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좀 베타를 좀 세게 하시면 코스닥 하시면 되는데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유동성 장세가 만약에 세게 돌아오면 저는 오히려 코스닥이 판정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종목단에서는 뭐 큰 종목은 뭐 몇 가지 내러티브 괜찮은 것들 보시면 되는데 약간 수익률 단에서는 오히려 코스닥이 이번에는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도주라고 한다면 기존의 형님들 만약에 조선, 방산, 뭐 원전 이런 형들이 만약에 쉰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자 기존 주도주의 강세는 보통 이거 2분기 실적 시즌 때 마무리되는 경우 쉬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공교롭게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시점이 실적 시즌의 시작이 될 텐데 네. 기대감이 없어요. 삼전 잠정 맞아요. 실적 네.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좋아. 그러니까. 네. 기대감이 없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글로벌 강세장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 지금 한국으로 자금이 오가고 있다는 거. 그럼 미국은 주도주가 끝났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오라클, 뭐 브로드컴, 엔비디아가 이제 돌파가 막 되고 하니까 엔비디아 띠으로 여러 가지 또 우리 한국의 관련 종목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수페타시스 네. 뭐 이런 종목들 뭐 두산전자 뭐 두산이죠 뭐 그런 것들도 역시 뭐 좋게 보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서 상반기 주도주가 하반기에 나타날 것인가 요거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가 어떻게 큰 손들이 나가고 있는지 체크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게 무슨 종목 차트일까요? 이게 미국 종목제 차트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왔거든요. 종목이에요? 네, 종목입니다. 뭐예요? 이게 애플이에요. 애플. 네. 어.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네. 거냐면 미국 시장을 만약에 여전히 좋게 보시는 분이라면 약간 기술적으로 보시면 자 보세요. 요게 60주선 같은데 터치하면 반등, 터치하려고 하면 반등, 터치하면 반등. 이런 게 있어요. 네. 자 지금 여기 터치 구간이죠. 그쵸? 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있어요. 애플이. 그래서 네. 애플 같은 경우가 저는 뭐 이런 거 기술적 부담이 좀 없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게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미국이었고 네. 기술적으로 좀 매력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 네. 현대기아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요즘에 이제 고민을 하는 게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까보니까 지금 미국 판매량이 상반기 역대 최대 술 좋았어요. 기록했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전략도 제가 현기차라고 해서 이제 네. 나왔는데 주가만 보면 좀 현기증 납니다. 짜증 납니다, 진짜. 근데 실적은 좋은데 아마 뭐 매출단은 오르는데 아마 영업이익률 단에서는 좀 빠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한데 관세 영향이 크죠. 근데 그것만 만약에 마무리되면 주가는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늘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돼서도 이제 10월부터 이제 미국 공장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모멘텀 괜찮습니다. 또 배당 수익률 60% 정도 자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내용 한번 쭉 점검해 보시면 저는 지금 주가 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기차 언제 올라와도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이 저는 현기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꼭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전략 잡으면 반도체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메모리 올라오고 있다. DDR4 생산 종료 이슈가 되면서 고객들이 선제적으로 재고를 막 확보하려는 노력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십니다. 레포트를 보면 목표가가 다 올리기 시작합니다. 네. 대략 평균은 한 36만 원. 네. 네, 36만 원입니다. 삼성전자 목표가는 한 7만 9천 원 정도. 여전히 아직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 편안한 선택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저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 저희 어머님이 기분이 엄청 좋아지시더라고요. 주주세요? 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반찬도 더 좋아지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많이 응원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정리 한 말씀 오늘 자료 사실 다 소화도 못했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저 요 한 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네. 자, 하방을 지키는 것은 뭐다? 실적이다. 실적뿐이다. 자, 2024년 작년에 여러분 우리 한국 기업의 영업이익이 250조였습니다. 올해 290조입니다. 내년에 340조입니다. 자, 어닝이 받쳐주고 제도가 개선이 되고 글로벌리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탈달이 되면서 한국이 원화가 어느 정도 1,300원 초반까지 내려와 준다면 마냥 추상적인 3,400~500포인트가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리즈너블한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섹터별 여러분 갖고 계신 것들에 대한 기상도를 많이 체크하셔가지고 조금 자존심 상하더라도 내가 꾹 지켜왔던 오랫동안 지켜왔던 종목을 버릴 용기도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조금은 욕심 내셔도 되는 우리 2025년 우리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자아자 화이팅 하길 바라겠습니다. 잘 되실 늘 겁니다. 저에게 리즈너블한 인사이트를 주시는 에너지 주시고. 우리 쿨준 네. 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코스피가요 상승폭 줄여서 지금 음. 0.7% 상승 3,096선인데 네. 최근에 보면 3,100선 안착은 참 힘들어요. 정말 귀신같이 그러게요. 3,100 찍으면은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 아마 프로그램에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렇게 시도하다 뭐 안착하고 그래요. 저희 3,000 갈 이런 때도 거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좀 오늘 상황도 잘 보면서 그래도 코스닥은 거의 1%대 상승 유지해주면서 789, 790 이렇게 가고 있네요. 네. 오늘도 여러분 수익 내는 하루 되시고요. 내일 금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